안녕하세요. 시를 쓰고 낭송을 하며 후학을 기르는 박이현입니다. 주제가 있는 시를 소개하고 그와 관련한 이야기와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인들의 시 세계를 들여다보는 기회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고진아 시인의 새가 울면 시를 짓지 않는다와 김민서 시인의 가려운 꽃을 소개하겠습니다. 새가 울면 시를 짓지 않는다. 고진아. 벵골 땅에서 만난 늙은 인도 가수가 시타르를 켜며 막 노래를 부르려 할 때 창가에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울자 가수는 악기를 슬그머니 내려놓고 중얼거렸다. 저 새가 내 노래의 원조라고. 그리고 새의 울음이 그칠 때까지, 울음을 그치고 날아갈 때까지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그때부터 나도 새가 울면 시를 짓지 않는다. 네, 고진아 시인은 기독교 영성가이며 숭실대 교수로 재직했고 지금은 원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1987년 세계의 문학으로 등단하여 영랑시 문학상과 김달진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집으로는 야생의 위로, 명랑의 둘레, 거룩한 낭비 등 많은 저서가 있습니다. 명상집과 성경 동화도 만들었으며 그가 태어난 영월 가옥은 강원 문화재 자료로 등록되었습니다. 위 시를 보면 늙은 가수와 새의 울음이 주된 소재이고 자연의 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서가 있습니다. 시인이 인도 북부의 라다크를 여행하던 중 만난 풍강이라는 것을 보면 서벵골주의 마을일 듯 싶습니다. 인도는 13억 인구를 가진 나라로 힌두교가 주를 이루며 인더스강을 위주로 문명이 발상한 나라입니다.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로 미국에 유학생을 가장 많이 보내는 IT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죠. 문학인들이 인도를 많이 찾는 까닭은 명상의 나라이기도 하며 또 다채로운 풍광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특히 사티라는 장례 풍습은 4세기경부터 내려오는 풍습인데 선교사들에 의해서 금지되었고요. 아직도 겐지스강 유역에는 시신을 불태워 강에 뿌리는 의식이 진행 중입니다. 시인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인도를 여행하며 만난 풍경을 시로 포착하였습니다. 시타르라는 악기는 인도 전통 악기로 5개의 줄과 2개의 연주줄로 이루어진 기타와 비슷한 악기라고 합니다. 가수가 자신의 노래보다 새 소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점으로 보아 자연을 소중하게 다루는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 속의 늙은 가수는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리를 중시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자연의 소리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인 것에 분명합니다. 새가 우는 동안, 그리고 울던 새가 날아가는 동안 가수와 가수 앞에서 가수의 노래를 들으려 하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자연 속에 들어 자연의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마음이 복잡하다면 조용히 산 속에 들어가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인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라다크에서는 야크똥을 연료로 쓴다고 합니다. 집 지붕에다가 야크똥을 발라서 말리는데요. 그 말린 똥으로 밥을 한다고 합니다. 시인은 야크똥을 발라놓은 저 집이야말로 진짜 사원이더라. 그 에너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니까 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시인이 출간한 조금 불편하지만 제법 행복합니다 라는 책은 시골에 내려가서 낡은 집을 수리하고 아궁이에 불을 떼고 요강을 쓰고 잡초를 뜯어 밥을 지어 먹는 시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시인은 잡초 요리 연구가인 아내와 귀촌해서 자발적인 불편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잡초로 밥을 지어 먹으며 흔한 것이 귀하다라는 삶을 화두로 두고 잡초처럼 낮아지는 겸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구 위의 존재 중에서 경배할 만한 대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첫 번째가 참나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지렁이인데요. 참나무는 겨울밤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에너지를 주고 지렁이는 흙을 기름지게 해주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는 성남의 둥지를 틀고 활발하게 문학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민서 시인의 시를 나누겠습니다. 가려운 꽃, 김민서. 앵두꽃이 흐드러진 날 지는 꽃이 다시 피듯 온몸에 꽃이 피었다. 1000마리의 벌떼가 동시에 쏘고 갔나? 향기도 없이 가렵게 피는 붉은 꽃송이들. 살을 긁고 잠을 긋고 밤을 긁고 자라지 않는 손톱 대신 소금밭을 뒹굴까? 사포로 문지를까? 긁어서는 다다를 수 없는 가려움의 실체 앞에 긁을수록 두드러지는 꽃의 실체. 피지 않는 생이 없다고 수시로 장렬하는 꽃잎 앞에서 세계와 나 사이에 피부가 있다는 걸 알았다. 불화하는 두 세계의 모세혈관을 다름박질하는 꽃의 피는 뜨겁다. 꽃잎이라고 부르는 보드랍고 연한 막 사이에서 작가는 세계와 피부를 느낍니다. 아주 특별한 소재를 다룬 시인입니다. 김민서 시인은 사람들이 목련을 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추 속잎 같은 분위기를 가졌다고 합니다. 내 안으로 그대 안으로라는 시집을 천년의 시작에서 출간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가려운 꽃은 뜨거운 피를 가진 목련이 살을 긁고 잠을 긁고 밤을 긁으며 불화 속으로 다름박질하고 있다는데 바로 시인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듯 합니다. 죽은 나무는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자연이 주는 별과 바람과 빛과 이슬을 받아 먹으며 생에 한 송이 꽃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피어나기 위해 가렵고 아프고 태풍이 몰아쳐도 견뎌내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서 시인의 시를 읽으며 자연과 생의 불화를 화해로 바꾸려는 의지와 지혜를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민서 시인은 잠자리 같은 몸으로 탱고를 춥니다. 우리 문학축제를 빛내주기도 했는데요. 참 보기 좋았습니다. 지금은 세계 속에 한국어를 심는 일을 하기 위해 이란에 가 있습니다. 치안이 염려되는 나라인 만큼 안전하게 임무 마치고 돌아오기를 바라며 오늘은 고진아 시인의 시와 김민서 시인의 시를 나눠 보았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